동네에 사는 김충남이에요. 금년에 87세고요. 내북면 동산리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추억은 일찍 돌아가셔서 없어요.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다는 기억밖에 없고, 어머니가 그냥 너무 엄하셔서 조금만 잘못해도 애비 없는 호리 자식 소리 듣게 된다고 너무 엄하셔갖고 아주 한치도 그냥 양보를 안 하시고 엄하게 저를 키우셨어요. 초등학교가 외정시대 때는 없다가 생겨가지고 이제 동네 애들이 학교를 한꺼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9살 때 입학을 했는데 제 동생도 7살짜리가 같이 입학을 했어요. 그래갖고 같이 학교를 다니면서 걔하고 그냥 공책 같은 것도 서로 나눠 쓰고, 그냥 소풍 가면은 보물찾기를 해서 씨름하는 표를 찾아서 줬는데 막 나한테 던지면서 울고, 네가 이거 찾아줘서 나 씨름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막 칠남매가 한 방에서 오글오글 자니까 베개가 옛날에는 없잖아요. 이불도 하나 갖고 막 덮고 자고 하니까 서로 잡아당기고 하는데, 베개를 전 초저녁 잠이 많아서 일찍 자면은 언니가 와서 베개를 뺏어가요. 안 뺏기려고 잠결에도 꼭 붙들으면은 너는 못생겨서 뒤통수에 비계가 붙어 있다고 그러면서 거의 언니한테 뺏기고 그냥 울다가 어떻게 잠이 드는 기억도 나고요. 예, 우리 남편은 교회 행사가 보은읍에서 있었는데 우리 시아버님이 저를 보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까운 잘 아는 집사님을 통해서 중매가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살고 있는 내북면으로 이제 시집을 보낸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와서 그리 시집을 보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알아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또 맏며느리고 해서 안 된다고 못 간다 하는데, 제가 그냥 할머니까지 계시는 집에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다른 집엔 선도 안 보고 난 그 집으로 시집 간다고 그냥 고집을 부려갖고 그래 시집을 갔어요. 결혼해서 1년 됐는데 1년 된 12월 달에 첫 딸을 낳았는데 아기 낳고 며칠 안 있어서 신랑이 군인을 갔어요. 그래갖고 뭐 결혼 생활도 신랑하고는 같이 못 살아보고 그냥 시동생들 많고 또 내가 아기 낳고 하니까 너무 일거리가 많아서 뭐 그냥 힘들게 살았던 생각만 나요. 그때는 또 3년인지 4년인지 그렇게 해서 제대를 한 것 같아요. 맨날 교회 가서 울고 있으면 우리 시아버님이 와서 달래고, 네 신랑 제대하면 내가 따로 살게 해줄 테니까 참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우리 시아버님이 그렇게 달래시고 그냥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24살 때인가 저기 부녀회장을 맡기더라고요. 신랑이 제대를 했어요. 이제 그때는. 그래서 그 면사무소에 이제 취직이 돼서 거길 갔는데, 그 동네에서 이제 부녀회가 처음 조직이 된다고 그때가 아마 한 60년대쯤 됐나? 근데 이제 부녀회장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무슨 행사 뭐 체육대회도 나가라 뭐 무슨 뭐도 해라 하는데 TB 증산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비료가 농촌에 귀하니까. 그래서 부녀회원들을 데리고 이제 점심 먹으면은 산에 가서 이제 동네 이제 부녀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풀을 깎아다가 그걸 썩어갖고 거름해서 농사 짓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서 또 이제 면부녀회장도 시키고, 그러니까 또 농협에서 뭐 부녀 지도자를 또 농협에서 아주 월급을 주면서 또 세웠어요. 그래서 그때 또 거기 또 특채가 돼가지고 또 거기 이제 취직이 됐는데 가서 한 6년인가 농협을 댕겼는데 애들이 많고 그때 초창기라 그냥 그 월급이 너무 조금 주고 해서 못 입겠더라고. 이거 갖고 애들 가리키고 못 살겠다 싶어서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사회활동 하면서 또 장사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사회활동을 한 가지씩 하다 보니까 자꾸 또 이 단체를 맡아라 저 단체를 맡아라 해갖고
그 단체를 많이 맡았어요. 그렇게 하다 이제 70년도로 와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뭐 아주 본격적으로 진짜 집의 일보다는 사회 단체 일을 더 많이 하다시피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이제 사회 활동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농촌에는 저기 애들은 많고 일거리가 많으니까 또 학교가 저기 지금은 다 무상교육인데 그때는 또 사치내비를 냈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걔들을 데려다 집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 마루가 크니까 마루에다가 데려다 놓고 한글 해독을 시키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농촌 기술센터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타가소를 차리라고. 그래서 이제 타가소를 정부 보조를 해서 건물을 35평짜리를 짓고 모집을 하니까 한 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선생님도 지원을 받고 그래갖고 이제 그 새마을 유아원을 하게 됐었지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단체를 또 이제 도단이 뭐 저 서울까지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사회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적십자 보훈읍 적십자 회원을 이제 또 가입하라고 해서 그때 나이가 나도 한 35, 6세 됐는가 그랬는데 적십자 회원 어린이날 분에서 이제 그 적십자 회원들하고 저기 소녀 가장하고 점심을 먹고 1대1로다가 이제 그 저기 딸이면 모녀 관계, 아들이면 모자 관계를 해서 저기 노래자랑도 시키고 그렇게 놀게 됐어요. 그랬는데 나한테 이제 저기 온 애가 지금까지도 이제 걔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걔를 만났는데 얘가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더라고요. 2~3살 때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손에 크는데 그냥 내 손을 꼭 붙들고 안 넣으면서 계속 엄마 하는 거예요. 너무 그냥 신기하기도 하고 딱하기도 하고 날 오늘 처음 봤는데 이렇게 나한테 엄마라고. 그래서 저기 토요일 날 그러면 학교 끝나면 우리 집에 놀러 와라 그랬더니 거리가 좀 멀어요. 걔들 집하고 우리 집하고. 근데 학교에서 아예 가방을 싸가지고 우리 집으로 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오니까 누나가 5이나 있지, 형도 있지.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뭐 이제 일요일 날 재워갖고 일요일 날 저녁에 이제 보냈죠. 할머니 기다리시니까 갔다가 다음 토요일 날 또 와라 했더니 뭐 매주 토요일 날 오고 방학하니까 아예 짐을 다 싸가지고 그냥 방학 내내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노는데 애가 너무 인정이 많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저녁에 숙제 같은 거 형들하고 노느라고 안 하려고 하면 내가 숙제하라고 간식도 해다 주고 이렇게 그러면 오징어 다리도 쭉 찢어서 엄마도 먼저 잡수세요 하면서 나를 주고 그냥 뭐든 나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가 그러더래요. 할머니 죽어도 이제 창녀 엄마가 있어서 나 괜찮다고. 그렇게 갖고 그냥 걔를 잘 그렇게 좋아했는데 얘가 이제 그래서 엄마가 언제 제일 보고 싶으냐 하니까 운동회 때 또 소풍 갈 때 그때 엄마가 참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부럽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바빠도 걔 운동회 하는 날 소풍 가는 날은 꼭 점심을 집에서 싸가지고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걔가 좀 멀리 살으니까 그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한날은 저기 어떻게 늦게 갔어요. 학교를 막 갔더니 다 소풍을 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풍 간 데를 또 물어가지고 속리산 어디 쪽으로 갔다고 해서 또 택시를 다시 돌려서 이제 그쪽으로 갔더니 얼마나 기다렸는지 멀리서 보고 막 쫓아오면서 엄마 안 오는지 알았다 감이 막 펑펑 울어요. 너무 좋아서.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정말로 저기 얘한테는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세상에 정말로 내가 난 자식보다 걔가 나를 더 기다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걔가 커서 이제 결혼을 하는데 걔 할머니가 한날은 오라고 하더니 혼주 자리에 우리 내호가 앉아야 된대요. 예, 그래서 피백 받은 거를 그냥 우리 집으로 다 실려 보냈어요. 패백해온 거를. 그리고 며느리도 이제 그렇게 약혼하고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시어머니, 시아버지라고
패백을 아주 그렇게 혼수를 다 목을 그렇게 해서 해오고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서울서 사업하고 잘 살아요. 시집은 눈물인가라는 제목으로다가 이제 시집 가서 너무 많이 울었던 걸 썼어요. 그랬더니 울기도 했지만 또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저기 시어머니가 이제 5번째 시동생을 딸하고 한 해에 낳았어요. 그래갖고 시어머니 노산이시고 또 나는 이제 처대니까 막 젖이 너무 많이 넘치니까 노산에 이제 시동생은 젖을 못 먹지. 나는 젖이 남지. 그러니까 이제 시동생을 같이 쌍둥이처럼 먹였어요. 그거를 이제 그런 얘기를 썼더니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신춘 문예작에 그래 수상을 했어요. 이제 저는 이 저기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부터 국어 시간이 제일 좋더라고요. 글 쓰고 읽고 그때는 또 6.25 당시라 이제 뭐 군인 아저씨한테 위문 편지 쓰는 시간이 있으면 제일 신나요. 그 시간이 편지 쓰는 게.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전체 다 편지 받아갖고 이제 골라서 보내잖아요. 다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럼 내 거 이제 보냈다고. 어떨 때는 저기 휴전이 되고 나서도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도 와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주고받고 군인 아저씨도 계시는데 그렇게 그때서부터 이제 그렇게 국어를 좋아해서 그런지 그 후에도 그렇게 글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해서 보훈에서 이제 문학회를 또 조직한다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때가 80년대인가 여샘문학회라고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좋아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썼더니 이제 또 어디 무슨 각 잡지사에서 자꾸 글을 내보라고 해서 문예사조에다가 냈더니 뭐 이제 신인 무슨 뭐 당첨됐다고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질로 이제 그때 그 여샘문학회는 그때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더니 그게 잘 안 됐는지 어떻게 또 다른 문학회를 또 조직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그 저기 보훈문인협회라고 이제 거기는 매년 이제 문화원에서 이제 협조해갖고선 책도 내고 이제 그 문인들끼리 월요회 29일 날이 또 월요회인데 월요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 글 쓰는 걸 모두 어렵다고 하는데 글 쓰는 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마냥 삶을 그냥 도화지에다가 그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좋은지 나쁜지는 몰라도 내가 좋으니까 그냥 매일 그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꿈이 뭐 이제 90이 다 된 사람이 무슨 꿈도 없고 바람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그냥 남의 손에 폐 안 끼치고 자식들한테 부담 안 되고 그냥 뭐 나한테 뭐라도 조금 에너지가 남아 있다면 필요한 사람한테 주고 싶고 뭐든지 그냥 그렇게 하면서 살고 싶고 마지막 저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애썼다 참 잘 살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를 바래요. 어렸을 때 이제 내가 그 6.25가 났을 때가 13살 있었어요. 6.25 나던 해에.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그런 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 후에 6.25 이후에 이 교회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생겨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하는데 내가 따라가서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를 그냥 어린 마음에도 가슴에 딱 닿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지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한 번은 교회를 가는데 이렇게 갱변을 눈이 많이 왔는데 언덕에 눈이 몰아다 붙은 데를 모르고 이렇게 언덕을 넘어가니까 그냥 눈에 푹 빠졌어요. 내가 막 이렇게 일어나니까 막 목만 갠신이 나오더라고요. 아우 내가 여기서 죽겠다 싶은 생각이 나면서도 나 지금은 천국까지 하나님한테 가지? 그 생각에 그래도 막 거기서 눈 속에서 둥글면서 어떻게 나와서 그 언덕을 이제 겨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아주 그냥 지금까지도. 그때 각인이.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고비도 있고 그냥 이렇게 봉사하고 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아서 감사하고 그냥 그래요. 예, 성격이 내가 조금 직선적이고 불 같아요. 그래서 젊어서는 그냥 막 마음에 안 드는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막 직선적으로 그냥 표현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그런 것도 그냥 봐도 못 본 척하고 돌아서서 왔을 때 내가 거울을 보고 나한테 칭찬을 해요. 너 잘 참았다.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참았니? 그것도 이제 훈련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더 많이 참고 또 욕심 부린 것이 있다면은 그래도 이제 그냥 남한테 꾸루 가지 않고 돈은 없지만 어렵게는 안 살으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 나한테 뭐 섭섭한 사람이 있었을까? 누구 손해를 보여준 일은 없었을까? 그냥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고 앞으로는 그런 과거에 잘못 살았다면 그걸 보상하는 마음으로 더 욕심 없이 살려고 합니다.